2021 공채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K-취업 끝판왕들이 전하는 2021년 성공 취업을 위한 노하우를 전격 공개할 텐데요. 오늘은 이 송아지 눈을 늘 좀 반짝반짝 하시는 분이죠.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아유, 송아지 눈 극찬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뭐 소띠는 아니시죠? 예, 전 소띠는 아니고 전 양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는 CJ그룹 공채 소식을 네. 전해주셨고 네. 오늘은 포스코그룹 공채 소식 가져오셨다고요? 맞습니다. 항상 꾸준하게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하게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포스코그룹 하면은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든든한 마지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그룹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든든한 포스코 그룹 좀 꾸준하게 채용을 진행했다라고 하시니까 작년에도 네. 좀 꾸준하게 채용을 진행했는지 이 부분이 좀 제일 궁금하네요. 네, 일단 작년에 어떻게 좀 진행했는지를 보고 올해 전략을 좀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기업 대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과 다름없이 채용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의사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포스코가 위드 포스코라고 해서 기업 시민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 일환의 하나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채용을 정상적으로 좀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를 보니까 3월 11일 날 채용 공고가 열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감은 3월 31일이었습니다. 서류 접수 기간을 한 20일 준다, 한 3주 정도 여러분들이 서류를 작성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좀 넉넉한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곳의 계열사가 채용을 진행했는데요. 대표적인 포스코, 그다음에 포스코 건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하는 4개 기업이 채용을 진행했고요. 또 3월 18일 날에는 포스코 생산기술직 채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생산기술직은 이렇게 따로 뽑은 거예요? 일단은 뭐 그것은 그룹사의 어떤 그 방침이었던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역시 포스코라고 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건데 제철소 현장 근무자들을 뽑는 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4년제 대졸이신 분들은 관리직으로 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공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용이었고 특이사항으로 보니까 네. 고졸, 그다음에 초대졸, 그다음에 대졸 등 학력 무관으로 지원 가능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특이한 사항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반기에는 4곳의 계열사가 채용을 했고 또 생산 기술직 채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2020년 하반기 채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측면이었는데 사실 상반기 채용 계획은 코로나19 이전에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 과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내느냐 아니면 어떤 변수에 의해서 조금 늦춰지느냐 이 부분을 봤는데 포스코는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8월 31일 날 서류 접수를 시작했고요. 9월 18일 날 마감을 했더군요. 그래서 역시 한 20일간의 서류 접수 기간을 주었고요. 이번엔 채용 진행한 기업을 보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다음에 포스코 건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는 똑같았는데 아까 우리 류미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포스코 기술직 채용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럼 뭐가 빠졌냐?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하는 기업이 빠졌죠. 포스코 케미칼은 같이 진행하지 않았고 제가 보니까 산발적으로 조금 수시 채용을 진행했고요. 어제 11월, 12월 경력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 이번 달 채용을 진행해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제 수시 채용 쪽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굉장히 요즘 소위 핫한 기업입니다. 2차 전지의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들어내는 회사라 굉장히 좀 주식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 성장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대규모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을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 과연 지금 그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3월 달에 공채는 좀 뜰 것 같지 않고요. 수시 채용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대응해 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한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공채를 진행해왔던 포스코에서조차 이렇게 수시 전형으로 조금은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나 LG, SK는 완전히 수시 전형으로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더 꼼꼼하게 채용 정보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별로 전형 방법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가장 최신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포스코, 포스코 건설, 포스코 인터내셔널 3개의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는 서류 접수를 보고요. 전통적인 우리가 인적성이라고 하는 PAT 테스트를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 면접으로 직무 역량 평가 실무자들이 보는 것이고요. 2차로 가치 적합성 평가라고 해서 임원 면접.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띠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스코 건설로 넘어가게 되면 서류 접수를 하고요. 여기는 AI 역량 검사를 치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인 거죠. 네. 이제 AI 역량 검사를 통해서 우수수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1차 면접 역시 직무 역량 평가, 2차 조직 적합성 평가 면접 후에 입사하는 구조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류 접수 후에 AI 역량 검사를 보고요. 그다음에 1차 면접으로 직무 역량 평가, 2차는 가치 적합성 평가로 이제 후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포스코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가치 적합성 평가다. 그다음에 포스코 건설은 조직 적합성 평가다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한데 크게 봐서 임원 면접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전형 과정을 일단 봤을 때는 네. 뭐 물론 좀 AI 역량 검사라든지 좀 지원자들 입장에서 아주 반갑지만은 않은 전형도 있긴 합니다만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CJ만큼 복잡하진 그쵸. 않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자, 2차 조직 적합성, 가치 적합성 평가가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떤 평가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도 참 이게 어떤 것인지 확실히 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좀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임원 면접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원 면접은 포스코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과연 적합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직업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도전정신, 창의력, 조직 적응력,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게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네. 결론은 똑같이 준비하시면 되고요.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되게 좀 세부적인 것, 실무적인 것을 챙긴다라기보다는 우리 포스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좀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면접 때 준비하셨던 거 그대로 가져가시되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인 환경에 있어서 포스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신문 기사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 거시적인 시각을 갖추고 임원 면접 때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임원 면접관분들의 귀가 조금씩 더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거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포스코의 인재상, 사실 모든 기업의 인재상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포스코 같이 좀 전통 있고 오래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포스코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튄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포스코의 그 문화 속에서 잘 이끌어내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2차 면접이긴 하지만 인성 질문 그리고 직무 산업 관련한 질문도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공채를 진행했는데 주로 어떤 직무에서 좀 뽑았을까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중요한 거죠. 과연 어떤 직무를 내가 지원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각 기업이 속한 산업군의 성격에 따라 이제 이공계 분들과 인문계 분들의 비율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먼저 포스코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공의 경우에 생산기술, 설비기술, 공정기술, 환경안전, AI, 빅데이터 직무고요. 인문상경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 구매, 재무, 경영지원 직무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이공계 직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생산기술입니다. 생산기술의 경우에 제선, 제강, 압연 등 조업기술 개발 및 공정, 또 제품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거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스코에서의 생산기술 쪽 업무는요, 거의 대다수가 품질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현재 생산되어지는 제품을 조금 더 생산성 향상시켜서 잘 만들어낸다. 고질적인 불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개선 활동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을 보시면 금속, 재료, 신소재 등 소재와 관련된 전공자 분들이 조금 필요하고요. 또한 공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학과 화공 전공자들을 유관 전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비기술로 넘어갈게요. 설비기술은 당연히 우리가 생산의 4대 요소의 4M이라고 하는 것 중에 머신이 있죠. 기계가 없으면 우리가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설비의 운영, 개선, 그리고 공장이라고 하니까 인프라가 있겠죠. 이런 투자이기에 당연히 기계 쪽 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움직여야 되니까 전기와 전자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인프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건축과 토목이 유관 전공으로 좀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기술입니다. 공정기술은 여러분들이 반도체의 공정기술을 생각하시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예. 생산 전략 수립 및 관리 개선, 한마디로
생산 관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전공을 보시면 산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산 기술, 설비 기술, 그다음에 뭐 공정 기술, 물론 설비 기술은 좀 공통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이걸 뺀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생산 기술과 일반적인 공정 기술,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갖다 이걸 붙이느냐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하는 일이 조금씩 상이한데 포스코도 역시 다르니까 확실히 내가 지원한 쪽이 생기냐 아니면 공기냐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체크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뭐 환경, 안전, AI, 빅데이터, 인문사회 분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내용으로서 접근하셔도 좋을 테니까 그런 일반론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분야는 일반론을 참고하라고 하셨지만 이공계 직무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생산 기술직에서는 좀 어떤 직무들을 채용했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약간 고민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 생산기술직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공장 내에서 생산기술자분들을 뽑는 전형입니다. 포항과 광양 공장에서 근무하실 다양한 기술자분들을 뽑는 거고요. 직무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뭐 조업, 정비, 크레인, 화학, 컴퓨터, 건축, 토목, 환경 같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직무가 있고요. 아주 좀 특이한 직무가 하나 있습니다. 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특이한 직무. 전 대본에 나와 있어 지금 봤는데 철도 직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까? 네. 철도 직무입니다. 철도 아니 직무. 너무 의외인데요. 철도 예. 직무라니. 그렇죠, 되게 포스코 안에. 의외죠. 저도 네. 이걸 몰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제가 모 사립대학교에서 이제 취업 관련된 그 외래 교수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저한테 이제 저학년일 때 교육받았던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포스코에 철도 직무로 지원한다고 해서 철도 직무는 코레일일 텐데 저도 잘 몰라서 그 네. 친구 때문에 알게 됐는데 네. 포스코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네. 그래서 현직자한테 들은 소리로는 안에 기차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그 기차를 그 안에서 움직이는- 물류를 네, 이동하려고?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운전직, 우와, 그 업무를 네. 담당하시는 운전직을 뽑는 직무입니다. 재밌죠? 얼마나 네. 넓으면 그런지. 그래서 그러니까요. 포스코를 한번 지원하실 분들은 저는 특히 광양이라든지 한번 가보셔서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직무도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필수 지원 자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공고에 나온 그 내용이 꼭 있어야 되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우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드 포스코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봉사활동 적극 참여자, 그다음에 모범 시민상, 의인상 수상자, 그다음에 직무 관련 기능대 입상자, 군부사관 경험 보유자, 한국사 자격증 보유자이니까 필수 자격 플러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플러스를 알파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버스도 아니고 포스코를 안에 다니는 기차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보고 싶네요. 타보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스코 건설의 2020년 채용 직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주시죠. 네, 포스코 건설은 뭐 일반적인 건설 회사로서 뽑는 직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건축 토목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경이 좀 필요할 거고요. 다음에 기계 전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다음 공정이니까 특히나 이제 요즘에 강조되는 안전 쪽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직분들 뽑고요. 마지막으로 이를 뒷받침해줄 IT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건설회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곳이니까 수행 가능 직무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쪽에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포스코 건설을 좀 짚어봤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이제 무역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계열사에 비해서는 인문이나 상경 계열 분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줄임말로 취준생분들은 포인터 하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뭐 사상 최강의 스펙분들이 지원하시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 대한민국 취준생분들은 상사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 상사, 삼성물산 상사 부분 그리고 여기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세 곳은 여러분들이 꼭 지원하고 싶어하는 해외 영업 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철강, 금속 등의 원자재에 비롯해서요, 자동차 부품 등의 품목을 수출입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합무역 상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상경계 분들의 워너비 기업입니다. 먼저 상사이기 때문에 영업 직무가 있겠죠. 뭐 바늘 하나라도 판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에 돈 되는 건 다 판다라고 하는 영업 직무가 있고요. 이를 기획해주고 관리해줄 관리 직무가 있겠죠. 또 상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먼저 영업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공 무관이고요. 전공은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전역장교 출신이다, 영업직무 출신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리더십, 여러분들의 책임감, 주인의식, 영업력을 조금 보는 것 같고요. 제2외국어 상급자라고 하는 부분 당연히 상사기 때문에 외국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실 때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해야 이 얘기를 듣는 거지? 들을 수 있는 거지라는 고민하신 분 계세요? 안 아니요. 계시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사에 과연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춰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학 실력이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준 점수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거리낌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원개발의 경우에는 사업개발은 뭐 석유공학, 탐사운영은 지질학, 그리고 가스전 생산운영의 경우에는 화학공학, 기계공학을 관련 전공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쪽은 일단 미얀마 가스전이기 때문에 미얀마 해상 플랫폼에서 근무하시는 건데 이쪽 부분은 올해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사는 전통적으로 아무래도 영업과 관리 쪽에, 특히나 영업 쪽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준비하셨던 거 잘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기가 많은 만큼 아무래도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네. 그 많은 스펙 중에서 그 어학 성적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느 정도나 보나요? 그러니까 저는 해외 영업을 뽑는 입장에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해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신입분들을 뽑을 때는 사실 영업에 관련된 경력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 베이스로 끌고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어학 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학 실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고익선이고요. 회사에서 제시한 기준은 토스 160의 오피가 IH인데 이것이 안 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제2외국어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반기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합격하신 분들을 뭐 전체는 아니지만 보니까 네. 하반기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셨던 분들은 꼭 어떤 상사 쪽에 있어서의 경험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나는 상사 쪽에 경험도 없고 해외 영업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걱정 안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하고 설득하고 실제 성과를 냈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잘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의 경험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일단 어학 같은 부분은 좀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2021 공채 미리 보기 포스코 그룹 공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 전형 과정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아직 뭐 회사에서 공표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힌트를 준 건 있었습니다. 네. 아까 건설과 인터내셔널과 달리 포스코는 전통적인 PAT 인적성 검사만 치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서류 전형에 본격적인 AI 기반의 영상 면접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미리 참고용으로 좀 치렀다고 하는데요. 서류 전형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뽑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포스코를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솔직히 개인적인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고요. 무엇이 있길래 지원했는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 위주의 정량적 팩터 위주로 서류 전형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실 진짜 포스코를 가고 싶은데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분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AI 영상 면접을 같이 보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들어오고 싶은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균형감 있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포스코를 생각하셨던 분들인데 내가 솔직히 스펙이 조금 딸려. 나 정말 들어가고 싶거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5분 뭐 자기 PT에서 블라인드 면접처럼 하는 그런 전형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열정을 면접관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이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쌤은 일단 좋은 시도다라고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사실 저도 저희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이렇게 비디오로 그쵸. 서류 면접에 영상을 내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저 이전까지는 사진만 제출하면 됐다가 저 네. 때부터 이제 비디오 그 면접 전형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될까부터 시작해서 진짜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들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네네. 이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네. 지금 지원자들 분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낯설고 긴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좀 유의할 점 짚어주시죠. 원래 이제 AI 면접하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되게 괴로워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 괴롭히는 이유가 뭐였냐면 게임이거든요. 게임과 심층 질문인데 여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계획상으로는 5개의 질문으로만 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좀 약간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유의할 점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 질문마다 생각할 시간을 10초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답변 시간은 2분이 주어집니다. 2분 되게 짧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셨던 경험,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풀어내도요. 한 1분도 끌고 가기 힘듭니다. 2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니까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시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의 경우에 최소 30초가 지난 후에는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30초는 또 짧아요. 네, 제가 가장 적정하게 생각하는 답변 길이는 한 40초에서 50초 정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변은 한 여기는 1분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도 좋을 것 같고요. 답변 시간을 초과하면 다음 문항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상에 있어서의 배분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응답 중에 면접을 빠져나갈 경우 해당 문항은 저장되지 않고 재접속 시 다음 문항부터 응시 가능하니 중간에 종료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비대면 면접 많이 보실 거예요. 비대면 면접 보는 것도 두 부류예요. 한 네. 곳은 우리 회사 와서 봐라. 한 곳은 당신네 집에서 봐라. 집에서 볼 때 가장 유의해야 될 게 뭐죠? 그렇죠. 인터넷 환경이죠. 이게 만약에 끊기면 그 피해는 여러분들이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 잘 체크하셔서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 해보시고요. 또 이런 면접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카메라보다도 마이크입니다. 여러분들의 음성이 잘 전달되어야 되니까 마이크도 꼭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기존에 좀 시뮬레이션을 많이 네, 해보셔야 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코 그룹 정체에서 자기소개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보통 그룹사 같은 경우는 좀 동일한 항목들이 많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포스코는 좀 어떻습니까? 포스코는 일단 좀 각각 다르다. 글자도 좀 다르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만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포스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자기소개서 항목은 4가지 질문입니다. 근데 글자 수가 1800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당 한 3바이트로 좀 계산한다면 약 한 600자 정도밖에 쓰지 네. 못합니다. 600자면 많은 거 절대 아닙니다. 자, 1번은 회사 선택 기준과 포스코가 왜 적합하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선택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문항이 제일 중요하겠죠.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고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는 특별한 경험을 기술해라. 저는 이 문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스코를 지원했던 이유 중에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600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경험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3번은 일을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이를 극복한 과정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평가자는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어 하는 척할 뿐이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사항이 아니라 뭐예요? 직무를 위해 준비했던 걸 여기다 또 하나 배치할 수 있으니까 역시 3번도 2번의 가장 중요한 내용,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3번에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은 최근 국내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국내 이슈지만 좀 가급적이면 포스코에 관련된 이슈를 써줄 거예요. 왜? 포스코에 관계된 분들이 보실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자가 읽고 싶어하는 소재를 좀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포스코 건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포스코 건설도 4문항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글자 수가 3000바이트로서 약 1000자니까 포스코보단 쓰기가 좋겠죠. 첫 번째는 건설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포스코 건설에 지원한 동기. 근데 만약에 건축이다, 토목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건설로 가니까 당연한 건데 포스코 쪽에 있어서의 겹치는 분들이 있죠. 아까 설비기술 쪽과 그 다음에 이쪽에 포스코 건설 쪽에 있어서 직목이 겹치는 분들이 나는 왜 포스코가 아니라 건설 쪽인지 기계, 설비, 전기, 전자이신 분들이 그런 쪽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입사와 앞으로의 계획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회사 내에서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좀 포부라는 부분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이제 보이죠?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가장 도전적인 경험이나 실패했던 경험, 여러분들이 진짜 도전했다라고 하는 경험보다도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도전했던 경험이라고 좀 생각하셔서 직무에 연관된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이제 포스코 정신을 가장 구현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업 시민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아이디어 혹은 그렇게 실천했던 경험인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실천했던 사항에 있어서 봉사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작성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디어. 건설회사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스코 건설과 함께 한번 접목시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갈게요. 여기는 1500바이트 글자 수가 더 작네요. 500자밖에 안 됩니다. 1번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기준 그 적합한 이유니까 역시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회사 관련된 그 지원 동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할 수 있는 이력 3가지인데 글자 수가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쓴다라기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략하게 타이틀과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번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변경시켰다. 뭐예요? 영업이니까 설득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설득을 시켜서 성과를 냈던 경험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여러분들 상사는 해외 영업이잖아요. 기후라든지 재해라든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문제 해결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문제 해결력이라는 관점에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에다가는 타이틀 제시, 그 다음 3번과 4번에다가는 2번에다가 제시하셨던 걸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소서 항목 좀 살펴봤습니다. CJ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정형이 굉장히 좀 까다로웠잖아요. 네, 그렇죠. 포스코는 좀 어떤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포스코도 사실 좀 어렵죠. 까다롭기로 좀 유명하고 간단하게 포스코만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1차는 이제 직무 역량 평가. 그래서 이제 뭐 AP 면접이라고 해서 A, 애널리시스, 분석한다는 거죠. P는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분석해서 그것을 어떻게 좀 기획하느냐에 대한 관점이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지금부터 기업 분석을 좀 해보는 겁니다.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죠. 3C 분석이라고 하죠. 수합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포스코를 지원하실 분들은 충분히 트레이닝이 좀 잘 돼 있을 테니까 평소에 기업 분석하는, 상황 분석하는 훈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D 면접 있죠. 그룹 디스커션. 토론 면접은 여러분들을 붙이려는 면접이 아니라 무슨 면접이다? 떨어뜨리려는 면접이다.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하니까 꼭 카메라를 여기저기 좀 설치해놓고 여러분들이 남들이 얘기할 때라든지 내가 전문 용어로 멍 때릴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니까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만 가려고 하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직무적 합성 면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내용 가지고 묻는 거니까 일반적인 면접처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2차 면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진이 면접에 참가하는 면접인데 인재상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성을 평가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대답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좋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꼬집을 수 있습니다. 너는 왜 학점이 이따위밖에 안 되니? 너는 왜 이렇게 공백기가 기니? 여러분들 공격하는 질문에 있어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전 이게 인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서로 꼬집는 질문을 많이 하신다 할지라도 인성 질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면접 전형 팁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포스코 그룹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포스코 그룹은 묵묵하게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든든한 마지 같은 느낌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책임감이 좀 강한 분들을 좀 뽑을 것 같고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포스코 그룹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시면 겉은 포스코, 뭐 포스코 건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지만 이름도 어렵네요.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혁신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조금 겉으로는 뭐 뻔한 나지만 속으로는 발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기업 시민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 즉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코 면접장 가셔서는 뭐 포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뭐 나중에 비전인 같은 거 여쭤보셨을 때 뭐 부자 되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혜택을 전 입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눠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드 포스코를 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